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치열했던 20대 대선도 끝이 났습니다. 당선의 열기와 정계 개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 맡고 계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초박빙 대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긴장감이 돌았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인터뷰와는 좀 수치가 달랐는데요. 실제로 당황을 하셨던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여론조사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내에도 네. 실시되고 있는 자료를 좀 받았었고요. 네. 또 어제 오후에 이제 투표가 마감되고 나서는 언론에도 그때 조사되었던 갤럽이나 몇 가지 여론조사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에도 보듯이 5%에서 한 8% 정도 앞선다는 조사가 많았었는데, 네네. 정작 방송 3사의 추구조사는 0.6% 정도 네. 앞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JTBC는 오히려 또 0.7% 진다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죠. 네. 자, 어제 개표 후에 레이스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1위를 쭉 달리다가 12시 반쯤 돼서야 이제 한 50%가 넘는 개표 상황에서 역전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자, 이 초박빙을 계속 달리고 있을 때 이 윤석열 당선인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당선인은 댁에 계셔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개표 순서가 그게 이제 사전 투표를 특히 관내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가 기표한 지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좀 적다는 이유로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투표한 본 투표를 개표를 했었는데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저희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전 투표의 부정 투표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소극적이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정작 본투표 날 기회를 놓치고 투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없으니 독려하셨죠. 우리가 충분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마시고 투표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후보 본인도 사전 투표를 했고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는 역시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전 투표는 우리가 진다고 봤었고 그러나 이제 본투표에서 얼마나 이길지 또 실제로 그것이 역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고요. 특히 투표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그것도 저희들에겐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꼼짝 못하고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좀 이 크로스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주 팽팽한 접전이 오래 이어졌는데요. 자, 초접전이었던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 자, 이 숫자에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여론조사별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과반이 많이 넘었었죠. 보통 55% 정도에 전후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했다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텐데 역시 현 여권 특히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함께 둘러싸고 있는 여권의 공고한 조직 투표 역량이 컸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컨대 3월 8일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결과에는 저희들이 이기고
훨씬 크게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구조사에서는 1% 미만으로 이긴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 내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여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0.6% 앞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하러 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네. 여권은 조직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선거는. 그리고 당선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다른 진영에 투표한 국민의 뜻도 그냥 그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이 다른 국민들의 뜻은 좀 어떻게 소화가 가능할까요? 오늘도 그 당선인께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고, 네. 또 국정의 운영 방향을 국민통합의 그 기조를 하나의 그 중요한 기조로 두고 이미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는 많이 제대로 앞으로 노력을 할 텐데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걸 조금 봤더니 지역별로 네.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전략, 균형 있는 개발 이렇게 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지역별 또는 뭐 어떤 계층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골고루 국민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 현장에서 또는 그 국정을 수행하면서 국민들 모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정을 펴나가는 것만이 가장 네. 뭐 좋은 국민통합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당선인께서도 오늘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새벽에 이제 이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 이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자 경쟁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가 되자. 이것도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네. 자, 네. 그런데 이 유세 과정에서는 좀 갈라치기 논란이 있긴 해서요.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이런 공약. 이거 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완돼야 할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정부 부처의 뭐 폐지라든가 또는 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을 네네. 개정해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죠. 네. 그럼 국회에서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뭐 현 민주당이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네네.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올 때요. 그때도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기조로 그 주장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도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 되었지만 역시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당선인이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런 주장도 펼치고 또 공개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이기자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또 궁금증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밑그림,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뭐냐.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떤 역할을 할까. 보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장 얘기도 뭐 나오고요. 권성동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인만 뜻이 있다면 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초대 총리 임명 가능성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인사권자인 당선인의 의지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오늘 기자회견 때 얼핏 제가 보기로는 안철수 대표께서는 당과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당선인께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좀 배려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 당장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근데 승리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 합당은 좀 빠르게 진행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황에서 합당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이미 그 대통령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의지를 이미 밝혔으니까 당도 네네.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이제 후보와는 이제 안철수 대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냉랭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돼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른바 윤핵관들과 좀 각을 세웠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향후 당권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 또 안철수 대표와 이제 합당해서 조율될 역할 부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 뭐 당권 문제는 어쨌든 당의 주인이 뭐 당원들이고요. 또 당의 이 어떤 방향은 제도와 절차적인 그 합리성과 합법성을 함께 지나가는 건데 네. 그것은 뭐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차가 그러니까 필요하다. 당권을 뭐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네네. 새로운 변화를 시킨다는 것도 제도에 의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뭐 당권의 변화를 논한다는 그런 계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윤핵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제원 의원이요. 아니 신문 네. 보니까 다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 이건 팩트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의 물망에 오르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선인과 가장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당선인의 그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새 정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네. 당선인과 함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또 그 당선인의 생각을 여러 관련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면 장제원 의원이 가장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든 뭐 지금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당선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의 생각이 물망에 중요하다. 오르는 것보다는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승리한 선대본부에 클린 선거전략 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네거티브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각에 임명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선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제 이야기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신다. 예. 아유, 방송 전선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 무관하고요. 이 인사 무관하다. 문제는 전적으로 당선인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인수위 인선 진행되는 거 보면서 저희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분위기 봐서. 예. 자, 예. 선거 기간 동안 이 전면 등판하지 않았던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요. 예.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선인의 영부인 예. 이제 내정자 행보는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걸 지금 어차피 당선인의 신분에서 네네. 이제 앞으로 공적인 그 지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그 활동과 부수에서 뭐 영부인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당선인께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영부인을 없애겠다 이런 축소하겠다.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영부인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에 불과한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네. 영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예. 그렇게 뭐 어떤 뭐 거부감이 있는 건지 저는 네네.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영부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어차피 부수적인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다음에 또 한번 연결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